저는 사실 뭐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근데 바로 나왔는데 오늘 일단 날씨가 좀 부족한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저는 6분 1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31년 군대생활 하고 전역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속된 말로 꼴통 제가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우리 이제 예비역 장군님들이 또 저를 설득을 하시고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는 뭐 정치는 아니지만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저희 여군 예비역은 숫자 파악된 사람은 한 7만 명 됩니다. 7만 명 되고 저는 옛날에 병, 또 하사관, 장교까지 있다가 지금은 이제 병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하사와 장교가 있습니다. 저희 여군들은 여기 여러분들 다 남자분들이 많지만 남자는 의무입니다. 국방의 4대 의무 중에서 국민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인데 저희 여군은 지원병입니다. 그러면 지원병이 왜 열심히 부대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정말 남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비록 여군이지만 중2 때 특전사에서 공수훈련도 받고 제가 1973년도에 여의도 강당에서 점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님이 일단 공수부대 출신이고 아까 나오신 백군기 장군님도 공수부대 출신이고 또 우리 여군들도 한 20명 와 있지만은 공수단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저 비행기가 축하 비행을 했지만 저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이 얼마냐? 1분입니다. 1분. 60초 만에 생과 사가 결정됩니다. 이 찰나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남자들만 안보고식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여군들은 목숨 바치고 청춘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보상이 없고 또 저희가 너무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말 제가 후배들한테 힘이 못 돼서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군을 사랑해 주시고 혹시 군부대 가시면 꼭 여군들을 취재를 한번 하십시오. 여군들이 아주 이게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충성심이 강한 여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혹시 이걸 보신다면은 남성과 여성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고 또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면서 남녀가 동등하고 또 여성들을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이제 어떤 푸대접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은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판단 잘하시고 누가 진짜 애국자냐 사람을 확실하게 보시고 좋은 결과를 내시고 우리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결 감사합니다. 김하수 전 대한군의 여군 회장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후보님께서 이동을 하고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준택 국정원 전 차장님 모시고 잠깐 축사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좀 눈치를 사전하셨으면 좀 준비를 할 텐데 33년간을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정보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곳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지난 9년간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아하 음지에서 그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국가를 경영하려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가지를 고발을 하면 첫째는 지도자는 탁월한 식견을 가져야 됩니다.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난 9년간 이 사회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께서는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연습을 공부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어도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은 자질은 소통 능력입니다. 더 이상 지난 사람들의 소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점에 문재인 후보는 소통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나라를 사랑하는 각별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 후보께서는 특전사에서 근무하신 탁월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국가 지도자는 탐욕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돈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문 후보는 깨끗합니다. 이런 점에서 음지에서 일하다가 드디어 양지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5대 장성들이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지킬 겁니다. 안보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NLL 가지고 장사 많이 했죠. 끝나고 남은 게 뭡니까? NLL에 대한 발언록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다 법적 책임 물어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 안보 장사 하려고 그럽니다. 부족 국방백서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군에서 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북한군과 북한 정권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주적의 단어를 가지고 요즘 난립니다. 또 북한의 인권 결의안,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북한에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하라고 그러지 찬성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엉뚱하죠? 코미디죠? 우리 이제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제가 용인 지역구에서 다녀오면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여론조사 결과 보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하는 우리 동료들, 전우들 천여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병장부터 시작해서 준장, 영관장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육해공군의 공이다 대장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을 보고 누가 안보에 대한 의심을 갖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들 믿어 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리워서 흥남철수작전 때 남아하신 시장입니다. 저도 특전사령관을 했지만 특전사에서 병생활 정말 완벽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통수권자를 5년간 바로 측근해서 연수받으신 분입니다. 또 국방위원을 제가 옆에 모시고 했는데 국방위원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안보에 대한, 국방에 대한 준비된 후보다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난 9년 동안 군대 갔다 오지 않는 대통령을 만든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였어요. 이제 정말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우리 나라를 그야말로 경영하고 통수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를, 좋은 국가를, 튼튼한 안보 국가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동기 전 육군 대장님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간략히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 순서 때문에 해서 제가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송영무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정부 마지막 해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 노루와 중앙일보 파이낸셜 타임스 오늘은 또 주간 한국하고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이미 다 배포가 돼서
문재인 후보님의 안보 공약이라든가 안보 정책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1999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1연평해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 한 명도 안 죽이고 완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인공기와 태극기가 맞붙은 정규군과의 전투에서 완승을 한 이후 김정은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전투 전단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이 믿어준다 하면 북한은 적도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력이 40배나 차이가 나고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론을 확실히 믿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금요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연평해전 때는 모든 언론이 대한민국 국군을 자랑스러워했고 보람있게 생각했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예산은 줄이고 군을 정치화시키는 그런 정권이 과거 10년의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적폐를 완전히 걸러내고 군을 국방개혁을 넘어서 새로운 국군 건설하는 의미에서 우리 문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종북 프레임, 빨갱이, 안보 불안 등등의 얘기를 하는 보수 정권이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협조하자 이런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가장 성실하고 가장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우리 부모님께 덧칠을 하고 덧쓰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국군이 작전 지휘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한미 연합작전을 할 때 완벽한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지려면 향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국방안보 정책을 꼭 믿으시고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안보에는 여야 진보 보수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 장성 100명이 넘는 장성들이 확실히 보증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야와 안보가 따로 없이 다음부터는 안보 장사를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는 보수가 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 후보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우리 안보 특보단이 문 후보님이 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무 전 국민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색깔론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이 군사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다가 김정일에게 바칠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세력들이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의 발목을 걸고 넘어집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국방 백세에서도 사라진 주적 개념을 가지고 색깔 시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송민순 씨는 사실을 왜곡해서 제2의 NLL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야말로 안보의식이 정말 투철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특전사에서 그 고된 훈련을 받아내면서 안보의 소중함을 뼛속에 아로새겼습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군에서도 보수적이라고는 기무사 출신 장성과 대령들이 문재인이야말로 안보를 지켜낼 적임자다라고 지지선언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1000명이나 되는 국방안보 특보단 이분들이 바로 문재인이야말로 안보 대통령 적임자라고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은 젊었을 때 보시 공부를 했습니다. 전남 해남 대형사에 들어가서 보시 공부를 할 때도 혹시라도 예비군 통제사가 전달이 안 될까 봤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민등록을 갖다가 대형사 철로 옮겨놓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어느 후보는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네 하는 의혹이 방송과 신문에 마구 나왔지만은 이렇다 할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나라 안보를 책임있게 지켜낼 그럴 대통령이 누구이겠습니까? 문재인! 제가 앞을 보고 하니까 자,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튼튼하게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 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비행기가 축하 비행을 했지만 저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이 얼마냐? 1분입니다. 1분. 60초 만에 생과 사가 결정됩니다. 이 찰나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남자들만 안보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여군들은 목숨 바치고 청춘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보상이 없고 또 저희가 너무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말 제가 후배들한테 힘이 못 돼서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군을 사랑해 주시고 혹시 군부대 가시면 꼭 여군들을 취재를 한번 하십시오. 여군들이 아주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충성심이 강한 여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혹시 이걸 보신다면은 남성과 여성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고 또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면서 남녀가 동등하고 또 여성들을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이제 어떤 푸대접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은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판단 잘하시고 누가 진짜 애국자냐? 사람을 확실하게 보시고 좋은 결과를 내시고 우리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결! 감사합니다. 김하수 전 대한군의 여군 회장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후보님께서 이동을 하고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어도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은 자질은 소통 능력입니다. 더 이상 지난 사람들의 소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소통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나라를 사랑하는 각별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 후보께서는 특전사에서 근무하신 탁월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국가 지도자는 탐욕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돈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문 후보는 깨끗합니다. 이런 점에서 음지에서 일하다가 드디어 양지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5대 장성들이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지킬 겁니다. 안보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NLL 가지고 장사 많이 했죠. 끝나고 남은 게 뭡니까? NLL에 대한 발언록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다 법적 책임 물어서. 저는 사실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근데 바로 나왔는데 오늘 일단 날씨가 좀 후조를 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저는 6분 1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31년 군대생활 하고 전역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속된 말로 꼴통 제가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우리 이제 예비역 장군님들이 또 저를 설득을 하시고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아니지만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저희 여군 예비역은 숫자 파악된 사람은 한 7만 명 됩니다. 7만 명 되고 저는 옛날에 병, 또 하사관, 장교까지 있다가 지금은 이제 병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하사와 장교가 있습니다. 저희 여군들은 여기 여러분들 다 남자분들이 많지만 남자는 의무입니다. 국방의 4대 의무 중에서 국민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인데 저희 여군은 지원병입니다. 그러면 지원병이 왜 열심히
군대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정말 남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비록 여군이지만 중2 때 특전사에서 공수훈련도 받고 제가 1973년도에 여의도 강변에서 점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님이 일단 공수부대 출신이고 아까 나오신 백군기 장군님도 공수부대 출신이고 또 우리 여군들도 한 20명 와 있지만은 공수단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최준택 국정원 전 차장님 모시고 잠깐 축사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께서 좀 눈치를 사전하셨으면 좀 준비를 할 텐데 33년간을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정보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곳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지난 9년간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아하, 음지에서 군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국가를 경영하려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가지를 고발을 하면 첫째는 지도자는 탁월한 식견을 가져야 됩니다.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난 9년간 이 사회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께서는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연습을 공부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 안보장사 하려고 그럽니다. 부족 국방백서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군에서 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북한군과 북한 정권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주적의 단어를 가지고 요즘 난립니다. 또 북한의 인권 결의안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북한에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하라고 그러지 찬성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엉뚱하죠? 코미디죠? 우리 이제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제가 용인 지옥교에서 다녀오면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여론조사 결과 보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하는 우리 동료들, 전우들 천여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 문 후보께서는 특전사에서 근무하신 탁월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4번째, 국가 지도자는 탐욕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돈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문 후보는 깨끗합니다. 이런 점에서 음지에서 일하다가 드디어 양지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5대 장성들이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지킬 겁니다. 안보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NLL 가지고 장사 많이 했죠. 끝나고 남은 게 뭡니까? NLL에 대한 발언록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다 법적 책임 물어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 안보장사 하려고 그럽니다. 부족 국방백서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군에서
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북한군과 북한 정권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주적의 단어를 가지고 요즘 난립니다. 사회자께서 좀 눈치를 사전하셨으면 좀 준비를 할 텐데 33년간을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정보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곳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지난 9년간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아하, 음지에서 그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국가를 경영하려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가지를 고발을 하면 첫째는 지도자는 탁월한 식견을 가져야 됩니다.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난 9년간 이 사회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께서는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연습을 공부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어도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은 자질은 소통 능력입니다. 더 이상 지난 사람들의 소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소통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나라를 사랑하는 각별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60초 만에 생과 사가 결정됩니다. 이 찰나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남자들만 안 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여군들은 목숨 바치고 청춘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보상이 없고 또 저희가 너무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말 제가 후배들한테 힘이 못 돼서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군을 사랑해 주시고 혹시 군부대 가시면 꼭 여군들을 취재를 한번 하십시오. 여군들이 아주 이게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충성심이 강한 여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혹시 이걸 보신다면은 남성과 여성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고 또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면서 남녀가 동등하고 또 여성들을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푸대접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은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판단 잘하시고 누가 진짜 애국자냐 사람을 확실하게 보시고 좋은 결과를 내시고 우리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결 감사합니다. 김하수 전 제약문의 여군 회장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후보님께서 이동을 하고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준택 국정원 전 차장님 모시고 잠깐 축사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근데 바로 나왔는데 오늘 일단 날씨가 좀 후들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저는 6분 1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31년 군대생활하고 전역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속된 말로 꼴통 제가 보스입니다. 보스인데 우리 이제 예비역 장군님들이 또 저를 설득을 하시고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는 뭐 정치는 아니지만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저희 여군 예비역은 숫자 파악된 사람은 한 7만 명 됩니다. 7만 명 되고 저는 옛날에 병, 또 하사관, 장교까지 있다가 지금은 이제 병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하사와 장교가 있습니다. 저희 여군들은 여기 여러분들 다 남자분들이 많지만 남자는 의무입니다. 국방의 4대 의무 중에서 국민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인데 저희 여군은 지원병입니다. 그러면 지원병이 왜 열심히 부대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정말 남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비록 여군이지만 중2 때 특전사에서 공수훈련도 받고
제가 1973년도에 여의도 강당에서 점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님이 일단 공수부대 출신이고 아까 나오신 백군기 장관님도 공수부대 출신이고 또 우리 예원들도요 한 20명 와 있지만은 공수단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저 비행기가 축하 비행을 했지만 저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때 그 시간이 얼마냐? 1분입니다. 1분. 또 북한의 인권 결의안,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북한에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하라고 그러지 찬성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엉뚱하죠? 코미디죠? 우리 이제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제가 용인 지역구에서 다녀오면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여론조사 결과 보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하는 우리 동료들, 전우들 천여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병장부터 시작해서 준장, 영관장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육해공군의 공이다 대장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을 보고 누가 안보에 대한 의심을 갖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들 믿어 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리워서 흥남철수작전 때 남하신 시랍니다. 저도 특전사령관을 했지만 특전사에서 병생활 정말 완벽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통수권자를 5년간 바로 측근해서 연수받으신 분입니다.